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웨일즈와 아이슬란드의 경기가 2대2로 끝났는데 이 경기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브래넌 존슨. 이날 선제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이 브래넌 존슨이었는데, 브래넌 존슨의 이 부활에 손흥민 선수의 믿음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 팬들이 존슨의 활약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웨일즈의 경기, 이 경기에서 존슨이 1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7경기에 7골을 넣었다. 야, 진짜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존슨의 폼은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 존슨이 이렇게 잘하게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10월 19일 날 경기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부재를 그나마 좀 덜 느끼게 해준 선수가 있다면은 바로 이 브래넌 존슨이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소속으로는 또 6경기 6골을 집어넣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국가대표팀에 가서 또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신나하고 있는 거죠. 브래넌 존슨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명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옵타에서 나온 기사인데 2024년 10월 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일 전이죠. 브래넌 존슨이 완전 망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토트넘의 믿을 만한 사람까지 되어버린 이 완벽한 반전을 만든 계기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브래넌 존슨이 굉장히 특이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브래넌 존슨 단 한 명밖에 없다. 이게 이제 뭐 응원가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인데, 축구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은 이 브래넌 존슨을 보는 것만큼 좋은 예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래넌 존슨은 사실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졌을 때 완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막 토트넘 팬들이 존슨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냥 꺼져라, 막 이런 식의 막 악플을 막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EFL컵 이 코벤트리와의 경기에서 이제 결승골을 집어넣기도 했고, 그 뒤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카라바과의 경기, 맨유와의 경기 쭉 이어가면서 브라이튼과의 경기까지 이 골을 넣으면서 브래넌 존슨의 폼이 그야말로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브래넌 존슨을 부정하던 팬들을 그대로 브래넌 존슨 사실은 꽤 희망이 있을지도라는 여론을 아예 뒤집어 놓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선수 사실은 골을 넣는데 그렇게 특화된 선수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브래넌 존슨의 기본적으로 터치, 오픈 플레이 때 가져가는 터치를 보면은 중간적으로 자르고 들어가는 느낌의 윙어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브래넌 존슨이 오른쪽 윙어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오른발잡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슈팅을 하려면은 왼발잡이인 게 훨씬 더 이제 편하겠죠, 슈팅을 하기에는. 하지만 오른발잡이로서 오른쪽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를 그나마 좀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브래넌 존슨의 터치가 기본적으로 이 사이드라인 쪽에서, 그리고 그나마 토트넘에서 굉장히 이 마지막 패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지점까지 이 브래넌 존슨의 움직임이 많이 돋보이지만, 이 중간 쪽에서는 거의 1%에서 4%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쪽에 들어와야 슈팅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브래넌 존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브래넌 존슨은 unorthodox as a winger. 그러니까 윙어로서는 굉장히 전통적이지 않은 윙어다. 특히 이 모던 게임, 최근에 어떤 경기의 운영 스타일을 봤을 때 보통 슈팅을 할 거면은 오른쪽에서 슈팅을 할 거면 오른발잡이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왼발잡이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페드로 네토가 첼시에서 보여주는 부분, 혹은 가르나초가 맨유에서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같은 발잡이가 같은 쪽에서, 그러니까 오른발잡이가 오른쪽 혹은 왼발잡이가 왼쪽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반대발 윙어를 쓰면서 슈팅을 시도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라오레, 아니면 제이콥 머피,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쿠두스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다 보면은 인버티드, 그러니까 자신의 발과 반대발, 주발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뛰면서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그런 선수인 건데,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래넌 존슨이 지금의 어떤 주목을 받기 전에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왔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졌을 때인데 이때 브래넌 존슨이 어마무시하게 욕을 먹으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잠궜습니다. 아니, 얼마나 욕을 먹었으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따 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속상해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뒤집혔습니다. 사실은 브래넌 존슨이 왼발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가라고 봤을 때 토트넘의 42경기에서 단 하나의 왼발 골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오른발밖에 못 쓰는 선수라는 부분이 있고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트넘이 상대방의 공을 높은 지점에서 뺏어냈는데 근데 이게 골로 연결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게 이제 그 턴오버 높은 지점에서의 턴오버들이고 토트넘이 82개를 뺏어냈습니다. 82개의 공을 뺏어냈는데 이 중에 슈팅으로 이어진 게 15개. 이것도 뭐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환율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 슈팅에서 골로 전환되는 이 확률이 15개 공 중에 단 하나만 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 봤자 이 슈팅 정확도가 이렇게 낮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브래넌 존슨의 슈팅 폼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토트넘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시즌 브래넌 존슨은 57개의 슈팅을 통해서 5개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존슨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슈팅으로 4개의 골을 이번 시즌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브래넌 존슨의 슛 정확도가 거의 뭐 2배 이상 정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번에 이 웨일즈와 아이슬란드의 경기에서 이제 선제골을 넣는 장면 이 장면을 봤을 때에도 이 선수가 살짝 골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 골이 들어간 장면을 좀 봤을 때 뒤쪽에서 긴 공이 올라오고 이 공을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터치로 이렇게 잡아내면서 슈팅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골키퍼의 손에 맞고 약간 대굴대굴 들어갈 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까스로 골키퍼가 뒤로 달려가가지고 겨우겨우 쳐냅니다. 그런데 이 쳐낸 곳에 누가 있었냐? 바로 브래넌 존슨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은 그 누구라도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툭 차놓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브래넌 존슨이 골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뛰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브래넌 존슨이 쭉 뛰어와가지고 골을 넣었다. 골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선수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한 반응이 드디어 이 어두운 터널의 끝 빛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래넌 존슨이 이 폼을 완벽하게 끌어올리고 사실은 이제 그 폼 정도가 아니라 클래스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대개혁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토트넘은 그 존슨이 잘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공격수들이 다 돌아옵니다. 히샬리송, 손흥민, 윌son, 오드베르 전부 다 10월 19일 날 포텐셜 리턴 데이트가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이고 지금 토트넘은 이제 부상자가 없습니다. 이 세 선수가 10월 19일에 돌아오게 되면은 토트넘은 완벽하게 건강한 스쿼드를 데리고 이제 나머지 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브래넌 존슨이 이 와중에도 잘해줬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기뻐할 만한 부분인데 9월 4일에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래넌 존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떤 공격진의 어떤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브래넌 존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해리 케인이 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공격수인 브래넌 존슨 특히 이제 윙어 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브래넌 존슨에 대한 기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팬들이 브래넌 존슨 생각보다 별로다. 사실 저도 브래넌 존슨 너무 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브래넌 존슨에 대해서 완전 악플을 달았던 이 아스날전 때 특히 너무 심하게 악플을 달아가지고 이 브래넌 존슨의 인스타그램을 닫게 만들었던 그런 팬들에게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Sonny has revealed he's very upset.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화가 났다.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났냐면은 존슨을 이제 그 악플을 달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포츠 조선과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브래넌 존슨과 관련된 이 상황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굉장히 슬픈 일이다.
이 really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력이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경기장 밖에서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면은 이 브래넌 존슨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브래넌 존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선수이고 강한 멘탈을 가진 선수이고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믿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이런 믿음에 완벽하게 부합하듯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뛰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브래넌 존슨이 골을 넣으면서 지금까지 7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믿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가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그 승점 기대값으로만 봤을 때 토트넘은 3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으로 기반한 이 팀들의 어떤 기대 순위를 봤을 때 토트넘은 3위에 위치해야 되는데 정작 토트넘은 9위에 있죠. 그럼 이러한 격차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물론 다양한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골을 넣는 데에서 오는 거죠.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골을 넣었다면은 토트넘은 9위가 아니라 3위. 물론 이제 실점하지 말아야 하는 장면에서 실점하지 않았더라면은 이제 더 높은 순위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단 토트넘이 분명히 기대 순위보다 낮은 어떤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결정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브래넌 존슨의 결정력이 올라오고 그리고 다음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그럼 분명히 토트넘의 순위는 또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지표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브래넌 존슨의 맹활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브래넌 존슨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